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는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코너 함께할 파이터들 출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다시 차쌤과 태성쌤의 이 라인업을 만나보게 됐는데요. 자, 어떤 분이 조금 더 떨리실지 궁금합니다. 좀 더 부담이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회사 명만 들으면 뭐 오늘은 제가 저도 굉장히 또 네. 유리한 구도로 이 작가님이 저를 드디어 3개월 만에 배려를 하는 거다. 추석 같은 그런 기분으로 오늘 드디어 참여를. 작가님의 그 그쵸. 사랑을 받으신 건가요? 뒤늦게나마 늦둥이 같은 마음으로 좀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판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주제판. 뉴스타와 올드스타의 대결을 관람해 보아요. HL 클레무드 대 아모레퍼시픽. 네,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은 HL 클레무브 대 아모레퍼시픽의 채용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L 클레무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걱정됩니까? 네. 저는 작가님이 영원히 제 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뒤통수 맞는 게 어떻다라는 것을 오늘 차쌤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타예요. 뉴스타. HL 클레무브. 네. 여기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도. 오. 이게 숨어있는 보석을 제가 맨손으로 파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예. 맨손으로요? 네. 크게 많이 묻으셨겠네요. 이게 다칠까 봐. 그랬구나. 이렇게요. 반면에 이미 나와 있는 원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물이죠. 아모레퍼시픽. 차쌤께서 오늘 이제 올드스타로 아모레퍼시픽을 들고 나오셨는데 뉴스타에게 뒤통수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쉽지가 않은데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건 인정하지만 채용을 담당하는 저희 프로그램은 조금 네. 아직은 좀 어색하고 Not yet. 예. Not Not yet. yet. 네. 아직은 좀 그렇다. 네. 자신 있습니다. 아직 여기 올 급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뭐 열심히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제 이 낚시질에 절대 낚이지 네. 않으시는 네. 차쌤이신데 네. 자, 그렇다면 뉴스타입니다. HL 클레무브부터 어떤 기업인지 살펴볼까요? 이름이 어렵다 그랬죠? 네. 풀어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오. 클레버, 무브 이거의 합성어입니다. 물론 뭐 클레버가 C로 시작되지만 이거는 K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외우기 쉽잖아요. 클레버, 무브. 항상 태성쌤께서 이름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렇죠? 예전에 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은 잊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전은 기억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옹고지신단 말도 있잖아요. 예전은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름이 클레버, 무브. 그래서 클레무브입니다. 네. 여기가 HL 만도 여기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율주행하고 모빌리티 전문 자회사예요. 여기가 2021년 12월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설립이 됐는데 그냥 없던 회사가 그냥 생겼다라기보다는 예전서부터 탄탄하게 사업 영역을 구축해왔던 그 두 개의 회사를 합친 겁니다. 어떤 데를 합쳤느냐면 주식회사 만도에서 분사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스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센서하고 전자 제어 장치 이거 잘 만드는 제조 자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 이것도 이름이 어렵죠. 여기 헬라라는 곳이 이제 독일 기업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네. 그것을 2008년도에 만도가 50대 50으로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설립한 그런 회사거든요. 그 자회사를 다시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HL 클레무브라는 예전보다 훨씬 이름이 쉬워졌잖아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로 새롭게 출범이 됐는데요. 여기가 모빌리티 산업 이쪽 자동차 모빌리티라는 곳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 시장,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우뚝 서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숫자로 말씀드려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22년도에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이요. 1.4조 원.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이죠. 그리고 5년간 그냥 한 번 반짝한 것이 아니라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4.5%예요. 거의 뭐 이런 기업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그냥 국내 회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회사라고
가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제품이 판매된 국가만 해도요 184개 국가고요. 그리고 12개 국가에서 49개의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9개 국가에서 600여 명의 R&D 인력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깜짝 놀랐죠? 네, 그 HL 만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현대 그렇죠. 오토에버랑 같이 예. 봤던 회사잖아요. 역시 태성쌤 안목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품 업계 시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드스타, 이 아모레퍼시픽 소개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최초 그리고 최고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리딩 컴퍼니 아모레퍼시픽 그룹을 덤덤히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45년 창업 이래 아시아미의 정수를 세계에 전수하시는 그런 훌륭한 회사 아시아 뷰티 크리에이터를 실현하는 정진의 기업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한국 최초로 화장품 연구실을 개설하고 자연 연료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실제 상품으로 양산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고객들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글로벌 고객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뷰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녹화 기준의 날짜로 기사가 지금 검색이 되었는데 아모레퍼시픽 그룹 차원에서 2분기에만 1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매출은 1조 3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만 하더라도 국내 사업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599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덤덤히 그냥 읊었던 부분들이죠. 뷰티업계뿐만 아니라 화장품 기업을 대표하는 곳 그리고 생활용품, 건강용품까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많은 아모레퍼시픽의 이름들이 남아 있는 곳들입니다. 뭐 매출이라든지 규모,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그 HL 클레무브 오늘 방송 끝날 때쯤에 이름이 저에게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그 매출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위의 기간 단위의 사업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생활용품, 생활 화장품의 단가가 또 낮습니다. 네네. 지금 영업이익은 또 높다는 게 특징이죠. 아. 그리고 지원자분들에게 그 진입 장벽이 낮은 또 이런 또 친숙함 이런 부분들이 올드스타 하지만 뭐 라이징 스타에 가까운 노력과 매출과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뭐 사실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너 어디 다니니? 아모레퍼시픽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 어디 다니니? H 클레무브 다녀요.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그렇구나. 얘야, 너 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더니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HL 클레무브. 만도요. 만도 다니는구나. 이렇게 또 경기가 되는 거예요. 만도 그룹 파이팅.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쵸, 네, 그쵸. 아모레는 필요가 없다. 그쵸. 네, 이런 의미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 소개는 들었고요. 각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 클레무브부터 알아볼까요? 예,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솔루션. 여기서 58%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전장 솔루션. 여기서 40%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면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이다라는 게 있어요. 라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율주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혼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주변의 대상들을 인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작동되는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 그죠? 이 라이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쏴요, 전자파를. 레이더죠? 라이다요. 거네. 레이더는 또 다른 겁니다. 오. 그래서 이게 그 정확하게 약자가 네, 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처음에는 라디오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어요. 어렵네요. 그래서 전파를 쏴요. 주변에다 막 쏴. 그러면 전파가 갔다가 되돌아와요. 그것을 분석해서 이 반사파를 분석해서 이 대상을 탐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물체인지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거리는 어느 정도 있는지 속도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 이거를 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카메라하고 레이더도 또한 필요해요. 네. 이 카메라 레이더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 전방 그리고 코너 레이더도 함께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전자 제어 장치라는 게 있어요. ADCU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전자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 큰 사업 영역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전장 솔루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것이 전자 제어 장치 ECU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자 제어 장치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 조향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스타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핸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스티어링 휠, 이거 토크나 속도, 각도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 하나 있어요. 네. 에이바스라는 게 있거든요. 에이바스. 이게 뭐냐면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이 차가 얼마나 좋으면, 부품이 얼마나 좋으면 차가 가는지도 몰라. 차가 가는지도 몰라서 뒤에 차가 따라오는데요. 네.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 핸드폰 보면서. 그래서 빵빵 누르면 욕할 것 같으니까 빵빵 누르지도 못하고 네네네네. 조용히 가는 거죠. 차가. 이 부품이 이만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으로 엔진이 돌아가는 그 소리를 내주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요. 보행자들 때문에. 그렇죠. 이 어린이나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음 차량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원래는 훨씬 조용한데 네네. 소리를 내요. 그런 시스템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율주행과 또 자동차 전장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그냥 주요 사업이겠죠? 그렇죠. 화장품 사업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지금부터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 설명 굉장히 좀 어려우셨죠? 서울과학관에 다녀온 기분으로 천천히 덤덤히 설명을 드리죠. 일단 화장품 사업과 데일리 뷰티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부문은 설화수, 헤라, 라네즈, 아이오페, 한율, 마몽드 우리가 한 번쯤은 만나봤던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를 판매 중에 있고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뷰티 부분에서는 다양한 생활용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리어, 미장센, 해피바스, 일리움과 같이 여러분들의 댁에 한 번쯤은 다 비치해 놓았을, 바로 구비해 놓았을 그 브랜드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전체 매출 비중은 화장품 사업 부문의 매출이 89% 정도, 데일리 제품 부분이 1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활용품, 화장품용품 회사의 매출의 어떤 사업 비중이나 형태는 이러한 사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내, 해외 그리고 뭐 뉴커머스 혹은 뭐 기타 면세 사업 다양한 형태로 업황은 있으나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브랜드들 중에 모르는 브랜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다 아모레 거였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진행이 굉장히 유려하고 명MC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동안 첫 쌤이 조금 태정 쌤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힘들진 않았어요. 괜찮으신가요? 그냥 매치업 자체가 좀 안 됐을 뿐이지 저는 뭐 늘 올곧게 한 길을 걸었는데 이제 뭐 대세처럼 오늘 방송 너무 좋네요. 네. 녹화를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특히 좀 덤덤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열심히 해야죠. 네, 덤덤함이 돋보입니다. 아니 평소에 네. 라이다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라이다는 처음 들어요. 예, 못 라이다. 들어봤어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이다입니까? 라이다, 라이다요? ECU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일상용어 아닌가? 죄송해요. 제가 장롱 면허 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요. 면허는 진작에 땄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전혀 처음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쌤들이 이 각 기업을 추천하시는 이유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성쌤께서 HL 클레무브를 추천하시는 이유, 오늘 들고 오신 이유가 뭔가요? 예, 이게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예, 취업의 기회가 얼만큼 넓게 열려 있는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또 회사 그리고 개인의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는가 이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이 회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쪽 산업의 발전 가능성 하나 그리고 이 기업이 경쟁 우위를 이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산업 규모가요 국내만 해도요 135조 원이에요. 그리고 글로벌은 들어봤습니까? 3천조 원. 와. 이거 공이 몇 개입니까? 네. 쓰다지칠 거예요. 3천조 원 규모입니다. 대규모 시장이 크게 활짝 열리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성장 가능성으로 봐도 연평균 41%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시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 시장이 이거에 따라서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이다. 그럼 이렇게 넓게 펼쳐나가고 있는 산업 분야 중에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얼만큼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기술력이 굉장합니다. 이쪽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동화, 하나는 자율주행 시스템인데요. 이 HL 클레무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소프트웨어 여기 모든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한다. 예를 들어서 기아 SUV 같은 경우에는 EV9 GT 라인의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BMW의 신형 7 시리즈의 레벨 3 기술을 접목시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실적도 잘 내고 있어요. 지금 2022년도에 3조 원 수주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1분기만 해도 지난해 동기 대비 19% 매출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목표 자체도 굉장히 원대합니다. 2026년에 그때까지 연평균 15%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 2030년까지 매출 4조 원 달성하겠다. 이렇게 산업도 크고 이 안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취업의 기회 그리고 취업 후에 성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실히 그 화장품 산업도 산업이지만 자동차 산업 쪽의 규모 자체가 좀 남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발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매출을 보면 또 눈에 딱 띄니까요. 자,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을 추천하시는 차쌤의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신입사원 채용 시장에서 인문상경 계열 분들에게 좋지 않은 사인들은 이미 수년째 이어오고 있죠.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라고 판단을 하기 이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의 개수나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들리잖아요. 여기 있어요. 업계 1위 회사고 채용을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자주 채용하는 그런 기업. 근데 연봉도 괜찮고 업무 환경도 좋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케팅, 그런 영업, 그런 R&D, 그런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학부 때 배웠던, 석박사 때 익혔던 그 연구 성과와 실적들 이제 마음껏 현업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HL 클랜 부부도 좋은 기업이지만 나랑은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직군분들의 대잔치로 채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 또 저희가 또 2분할로 화면이 나오네요. 저의 이야기가 좀 적절하게 먹혔나 보죠? 이렇게 던져주세요. 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글러브는 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글러브는 막아가면서 던지라고 가는 있는 것 거니까요. 같은데. 어쨌든 채용만 놓고 봐도 그렇고 업계 대표 그룹으로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 이거 추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분의 티키타카가 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휴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글로브까지 쓰셨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의 기업에 이런 점은 좀 높게 평가를 한다. 이런 이유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태성쌤이 아모레퍼시픽 장점을 말해주실까요? 그래요. 차쌤이 얘기했듯이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매년 대학생들한테 그 입사 어디 할래? 물어봤을 때 선호도 상위권에 항상 랭크되고 있는 그쵸.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유통 체계 요거에 대한 혁신을 이뤘던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 혁신적으로 뭔가 변화돼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네. 회사다. 잠시 후에 이거 접게 될 겁니다. 왜요? 이게 그 유통 체계 혁신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거 들어보셨을라나? 태평양 아줌마. 그렇죠. 방문 판매. 네. 들고 가서 방판하시던. 네네. 이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었어요. 네. 태평양이 먼저 이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하고 나서 다른 데서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회사다. 칭찬은 여기까지. 네. 근데 진짜. 어떡합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적은 편이에요. 당했잖아요,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혐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때 좀 어려웠죠. 그렇죠. 지금도 어려워요. 중국 시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모레퍼시픽에서 마케팅 하시는 분이 한중 무역 갈등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괴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걸 저도 기억을 하는데 차쌤께서 좀 방어를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네. 방어는 하라고 있는 게 방어니까요. 지하철 4호선, 서울 지하철 기준 4호선 신용산역에 내리면 아모레퍼시픽 사옥이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멋있죠. 내가 일하는 곳에 어떤 스틸 얼라이브, 네. 살아 있음을 느끼고, 살아있다. 그리고 일반인 같은 저 같은 사람들도 사옥에 방문해서 이렇게 사옥을 또 돌 수도 있고, 맞아요. 매장에 또 되게 음식점도 플래그샵도 있고, 그렇죠. 음식점도 있고, 음식점,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 하나 하나만 봐도 사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척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 외부 갈등과 노력들 글쎄요. 이제 뭐
다양한 외부의 요인들이 또 있는 거니까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또 좋은 부분이 또 극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류의 중심에 또 코스메틱 사업이 또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아모레퍼시픽이 여러분과 함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기 MC의 질문이 이거 방어전 맞아요? 예, MC의 질문이 상대 진영의 회사에 칭찬을 해주는 건데 네. 질문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 응? 방어를 좀 하시고 이제 그렇죠. 칭찬해달라고요, 칭찬. HL 저의 클레버블을 대본 소화율은 굉장히 높았고 좋습니다. 이게 또 미방용 쇼츠로 나올 수도 있는 예, 거니까요. 예, 예. 열심히 또 컨텐츠 챙겨드리고 있죠. 네. HL 클레무브 채용 홈페이지에 이런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익숙한 것을 혁신하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세요.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자율주행이란 미지의 영역이죠. 하지만 너무 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건 있죠. 왜 그 완성차 산업이 몰락하더라도 차량 부품 사업은 수십 년 더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완성 차량 산업이 사양길에 든다 하더라도 부품 사업은 계속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채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조금 먼 미래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면서도 돌려가는 이 기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발전 가능성은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칭찬이 맞았던 것 같나요? 네. 태성 쌤 느끼시기에? 그게 칭찬인가요? 지금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칭찬 예, 하시면서 자꾸 까신 것 같은데. 예. 네, 차 쌤이 굉장히 많이 네. 좀 독해지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HL 클레무브와 아모레퍼시픽의 채용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알려고 오늘 들고 나온 거거든요. 자, 일단은 HL 클레무브부터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예, 2024년 하반기 1차 제가 강조드립니다. 1차 신입 경력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접수 기간이 8월 6일 23시 59분까지예요. 전형 절차는 서류 접수 1차 면접, 2차 면접 다른 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채용 특징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채용이라고 여기서 공고에 뜨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채용 기회가 또 있다라는 암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시에 카카오톡에서 HA 클레무브 채널 추가하면은요. 채용 담당자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예. 그리고 채용 공고상의 주요 업무 필수 역량, 자격 요건, 유대사항 이게 굉장히 면밀히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가진 자의 여유로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직접이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길 네,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이 경력자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네, 경력 위주의 예. 채용이다라는 거. 이렇게 아픈 곳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도 자신이 좋은 회사다.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자신 있습니다. 네, 사실 1차, 2차 이렇게 또 채용이 있다는 거는 취준생들한테 너무나 좋은 소식일 거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채용 담당자랑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 채용 소식 알아볼까요? 예, 아모레퍼시픽도 뉴커머스 부문의 신입사원 수시 채용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희 방송이 송출되는 컨텐츠의 검색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송출되는 날짜 기준으로 조금 미미하게나마 8월 1일 23시 59분까지 조금 임박하게 그러네요. 마감 날짜가 나와 있네요. 대졸이상의 졸업 예정자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 1차 면접, 인턴 실습, 컬처핏 면접과 함께 2차 면접 합격은 23년도 10월 달로 잡혀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확실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약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모집 부문이 좀 적고 그리고 마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채용 절차가 HL 클레무브에 비해서는 좀 복잡하거든요. AI 면접, 역량 검사도 해야 되고, 면접도 또 봐야 되고, 인턴십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한가요? 네. 굉장히 단촐하지 않나요? HL 클레무브가 진짜 단촐했거든요. 그쵸. 깔끔했거든요. 지칠 것 같아요. 입사하기 네. 전에. 근데 이제 힘들어요. 입사한 후에 업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는 또 복잡할 수도 있는 것뿐은 들어갈 때 어렵게 들어간 대학이 졸업할 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 자기소개서 전형에서부터 사실 복잡하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널리
뭐 이롭게. 이롭게 한다. 이런 자소서 문항이 수년째 시그니처로 아이고.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이 문항 자체를 좀 잘못 해석하면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동일한 자소서를 쓰는 표절을 한 적이 없는데도 다른 지역 친구들인데 동일한 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챙기겠어요. 내지는 글로벌 고객들의 내면도 챙기겠어요. 이런 말을 본인 말고도 한 236분이 거의 동일하게 쓰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쓰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서 직무에 대한 적합도, 그리고 직무에 대한 애정도라든지 본인의 강점을 적극 발휘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할 만큼 직무 적합도라든지 회사 사업, 그리고 본인의 경험까지 골고루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전형 틈틈이 묻는다는 것이 확실히 좀 전형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신 거 보면은 많이 어려웠나요? 조금 little bit. 네,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HL 클랜무브와 또 아모레퍼시픽의 채용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쌤께서 HL 클랜무브 세 줄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은 제가 정리하기보다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자동차 부품 시장은 향후 연평균 몇 %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41%예요. 네. 예. 다 팔려 그랬죠. 네. 그다음에 HL 클랜무브는 2026년까지 연평균 몇 %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도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성장의 기회가 크게 열린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데 지원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인문상경계 여러분, 여기 지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채용 비수기인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원하는 수시 채용이라 적극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문항의 직무 적합도와 본인의 회사 입사, 특히 뉴커머스 부문에 대한 조사와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접근하고 허들을 넘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률을 의식할 시간에 지원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예비 현직자가 되었다는 마음만 있다면 조금은 HL 클랜무브보단 낮은 산업 장벽이 있으니까 적극 뛰어넘고 합격의 길까지 잘 천천히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견제가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HL 클랜무브와 아모레퍼시픽의 채용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